지금 법정에서는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심판은 법원이 아니라 여론이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이 단어 여러분 귀에 익숙하시죠? 언론이 매일 쏟아내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김건희 여사는 지금 법정에 서 있습니까? 아닙니다. 법정에 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명태균. 그리고 그가 한 말은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나는 돈을 받지 않았다. 나는 정치적 대회 때문에 움직였다. 윤석열을 돕고 싶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어느새 진실의 법정이 아니라 정치의 무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시사 한 잔에서는 명태균 재판 속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과연 이 재판은 법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치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10월 22일 김건희 여사의 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선 명태균 씨. 그는 검찰의 질문에 답하며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모든 건 내가 자비로 했다. 검찰은 물었습니다. 왜 아무 의뢰도 없이 비공표 여론조사를 26번이나 했습니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선시키고 싶어서요. 저는 그분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이 짧은 대답이 법정안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검찰은 이것을 금품 수수의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들어보면 이것은 금품이 아니라 정치적 열정의 표현입니다. 한 남자가 자신이 믿는 정치인을 돕고 싶어서 한 행동. 그것이 과연 범죄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정치인을 정말 지지합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비로 그 사람을 도왔습니다. 홍보를 했고, 여론조사를 했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찰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금품을 받았을 것이다. 당신은 범죄를 저질렀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지금 명태균이 처한 상황입니다. 명태균은 비공표 여론조사를 26번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검찰과 특검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26번이나 할 리가 없다. 분명히 대가를 받았을 것이다. 그 대가는 김건희 여사로부터 왔을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금품 수수다. 논리적으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추측입니다. 증거가 아니라 의심입니다. 검찰은 명태균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통장 내역도 없고 증인도 없고 물증도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상식적으로 26번이나 할 리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법정에서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의심만으로 사람을 유죄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명태균은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보수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을 도왔다. 이 진술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범죄의 동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적 신념의 표현입니다. 명태균은 진보 정권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보수 정치인을 도왔습니다. 이것이 범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 활동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것을 범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신념의 대상이 윤석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명태균이 진보 정치인을 도왔다면 검찰이 이렇게 수사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 재판의 본질입니다. 검찰은 명태균을 금품 전달의 중간 고리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의 진술을 보면 이것은 금품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 해석 싸움입니다. 검찰은 그게 금품 제공의 정황이라 말하고 변호인은 그건 정치적 열정일 뿐이라 반박합니다. 그 사이에서 진실은 점점 모호해집니다.
법정은 진실을 밝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재판은 누가 더 설득력 있게 말하느냐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증거보다 해석이 중요해졌습니다. 사실보다 프레임이 중요해졌습니다. 이것이 법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재판입니까? 이 재판의 진짜 문제는 사건의 실체보다 프레임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언론은 이미 김건희 여사 관련 재판이라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법정에는 김건희 여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피고인도 아니고 증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모든 언론이 김건희 여사를 언급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김건희라는 이름이 정치적 공격의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진보 진영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직접 공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명태균을 그 도구로 사용합니다. 명태균 재판이 아니라 김건희 재판으로 프레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 재판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명태균은 증언 중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 가정을 도륙한다. 내 인생이 망가졌다. 그의 외침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 재판의 현실을 보여주는 절규입니다. 명태균은 자신이 정치적 신념으로 한 일이 범죄로 몰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언론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윤석열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이재명을 도왔다면 지금처럼 수사를 받았을까요? 지금처럼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았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정치 재판입니다. 누구를 도왔느냐에 따라 범죄가 되기도 하고 애국이 되기도 합니다. 이 재판에서 사건의 핵심은 사라지고 대중은 누가 더 나쁜가만 남았습니다. 법정이 아니라 여론이 재판을 하고 있는 현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SNS를 보십시오. 이미 김건희 여사는 유죄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증거도 없고 판결도 없는데 말입니다. 명태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미 금품 브로커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법정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여론이 이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야 할 일입니까? 법이 아닌 감정으로 누군가를 재판하는 사회. 그 사회는 언젠가 법 대신 목소리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김건희라는 이름은 이미 정치의 공격 대상이자 프레임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보다 이미지, 증거보다 분위기,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정치적 해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정 범죄의 가중처벌법 위반을 말하지만 대중은 권력형 비리라는 단어를 더 크게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재판의 흐름을 보면 명태균의 행동에는 돈보다 신념이 더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그가 한 말처럼 내가 보수라서, 내가 윤석열을 돕고 싶어서입니다. 이것은 부패의 고리보다 정치의 진영 논리가 재판장까지 들어온 현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명태균이 정말로 돈을 받았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금품 수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돈을 받지 않았다면? 그가 정치적 신념으로 한 일이라면? 그것도 범죄입니까?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형 법정주의.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의심만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판에서 증거가 있습니까? 검찰이 제시한 것은 통화 녹취와 정황뿐입니다. 직접적인 금품 수수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은 무엇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의심과 추측입니다. 이것이 법치국가에서 있어야 할 일입니까? 이 재판은 법정에서 진행되지만 사실상 정치의 법정에서 심판받고 있습니다. 한쪽은 권력형 비리라 하고 다른 한쪽은 정치 보복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사실은 무엇인가? 명태균이 돈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만 명확하게 밝혀지면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치가 준 프레임 속에서 조용히 묻혀가고 있습니다. 언론은 매일 새로운 의혹을 제기합니다.
검찰은 계속 수사를 확대합니다.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증거는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정치 공세입니다. 명태균 재판을 보면서 우리는 과거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그때도 언론은 매일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때도 검찰은 계속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그때도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명확하게 밝혀진 범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최순실의 재단 관련 비리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직접적인 범죄는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탄핵은 이루어졌습니다. 왜? 여론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법이 아니라 여론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 명태균 재판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증거보다 의혹이 중요해지고, 사실보다 프레임이 중요해지고, 법보다 여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아직 어떤 판결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론 속에서는 유죄라는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현상입니다. 법이 아닌 감정으로 누군가를 재판하는 사회. 그 사회는 언젠가 법 대신 목소리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여러분이 정치적 이유로 수사를 받는다면? 증거도 없이 의심만으로 기소된다면? 언론이 매일 여러분을 범죄자로 보도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해도 이미 여론은 유죄로 판단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망가집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고통받습니다. 이것이 공정한 사회입니까? 이것이 법치국가입니까? 지금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가 겪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치가 법정을 점령하는 순간 법은 무너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정은 진실을 밝히는 곳이 아니라 정치의 대리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묻습니다. 이 재판은 법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치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태균이 한 일이 범죄라면 법으로 처벌하면 됩니다. 하지만 범죄가 아니라면 그를 풀어줘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면 증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면 더 이상 의혹을 제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원칙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치가 법을 짓밟고 있습니다. 명태균은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그의 억울함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증거가 판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정치적 프레임이 아니라 법적 증거로 판단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 명확한 증거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 법적 절차로 다뤄져야 합니다. 이것이 법치국가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법치국가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론재판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이 재판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은 정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은 오직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태균 재판이 정치 재판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이 정치 공세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것은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치냐 인치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법치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 희생자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태균이지만 내일은 우리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건희 여사지만 내일은 우리 가족일 수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그들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재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의 프레임에 가려진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누가 밝혀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진실을 지키는 힘입니다. 명태균이 범죄자인지 아닌지는 법이 판단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도 법이 판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판단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언론이 프레임을 만들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치가 법을 흔들 때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여론이 판결을 내리려 할 때 우리가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이 법치를 지키는 시민의 역할입니다. 뉴스 시사 한 잔은 정치가 가린 진실의 그림자를 비춥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